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라는 것은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과도 다릅니다. FTA에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서 상품에는 대부분 무관세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은 곧 한국을 겨냥해서 관세 압박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한 뒤에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의 기술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략을 또 나름대로 펴야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그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공사만 해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이제 카타르라든가 이렇게 걸프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약 2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그 자원개발 회사인 엑슨모빌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LNG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다변화하고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도 있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를 요청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큰 갭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반대급부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래스카 주에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방 정부의 세액공제나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쓰려면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철강을 써야 할 겁니다. 근데 철강에 지금 관세를 25% 굉장히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철강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조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우리가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그냥 단순한 조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든가 군 배경이 되는 수송선에 대한 조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하려면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군사적으로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방위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선을 만약에 도와주면 방위비가 이게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미국에 조선 협력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하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유일하게 이 세계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산업이 죽게 되면 중국 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하게 될 텐데 그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단된 국가에서 바로 경계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데 북한의 핵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NPT 10조에 의하면 당사국의 주권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10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NPT 탈퇴하고 핵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여러 가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과거에 의정부에 있을 때하고 달리 이렇게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평택의 미군 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을 그냥 방어하는 목적만 있느냐, 북한에 대한 방어만 있느냐, 사실은 미군이 거기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